이번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겸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홍조가 시작해서 염증이 가는 단계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조그만 20대 중후반 넘어가고 30대 그 다음에 한 40, 50대 정도가 되면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게 지루성 피부염을 동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염증을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피부 변성까지 가시게 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피부에 염증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40대 여자분이세요. 원래 어릴 때부터 열이 많아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드름은 아닌 지성 피부니까 지루성 피부염 쪽으로 발전을 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종냉증도 있었고 소화기 문제도 있었고 두통도 있었고 열이 많아서 또 변비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거 치료하면서 같이 다 고전이 된 케이스예요. 보시면 이제 요런 쪽으로 주로 이제 염증들이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염증 깔아진다고 절대 낫지가 않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열을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 이 염증들이 깔아지지 않습니다. 지루성 피부염도 피부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내부 문제로 그렇죠. 봐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성 피부가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긴 하지만 이게 보통은 이제 피부과에서는 이게 무슨 균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균이 있다 해서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걔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많이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걔들이 크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지만 면역이 떨어지게 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열이 많아서 염증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보통 많이 발전을 하시죠. 근데 피부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로 열이 안 올라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몸이 냉한데 얼굴에만 빨갛게 염증 올라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질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소양인 그렇죠. 분들이 많이 예, 소양인하고 이제 주로 태음인. 물론 이제 간혹 뭐 소모밀 오실 수도 있지만 많이는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자기가 몸이 찬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손발이 차다 보니까. 근데 요는 뜨끈뜨끈한데 손발이 차니까 자기는 나는 몸이 냉한 사람이 하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분도 30대 중반 이제 여자분이세요. 한 20대부터 감정 홍조가 좀 있으시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2주 전부터 확 심해져가지고 내원을 하셨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각질 제거도 하고 간혹 스크럽도 쓰고 하면서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홍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이제 각질이 좀 안 뜨고 이제 조금씩 한 번씩 염증이 생기는 거를 아마 이제 계속 세안을 하면서 아마 자극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원하기 2주 전쯤에 심해졌으면 아마 그때쯤 그런 자극을 많이 주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한 케이스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치료하고 4일 뒤에요. 표피 치료를 그때 한 2번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져요. 표피만 좋아져도 피부가 조금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4일 뒤, 그 다음에 이제 한 보름 뒤, 요거는 이제 치료가 다 마무리된 석 달 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표피 치료만 하고 나도 얼굴은 확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치료 끝났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안 올라 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그러면 치료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치료 끝까지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치료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재발률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심하셨어요. 이게 얇아가지고 표피를 완전히 이렇게 얇게 해서 오셨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도돌도돌하게 이제 염증들이 처음에 좀 있었어요. 근데 표피 치료를 하면 표피가 다시 두꺼워져요? 그렇죠. 두껍다기보다 정상화된다고 보면 되죠. 얇은 게 조금 그렇죠. 네, 정상화되죠. 기능적인 게 정상화. 네, 그렇죠. 네. 홍조도 유전 소견이 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유전. 홍조가 유전이 된다기보다는 열 많은 체질이거나 이제 좀 예민한 거나 이런 거는 당연하게 좀 유전을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비슷하게 예전에도 이제 모녀가 같이 오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이거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추워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손발은 너무 찬데요. 잠바 같은 걸 입고 있으면 열이 여기서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 답답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얼굴에 같이 이제 열이 올라오고 본인 케이스인가 봐요. 네. 너무 리얼하게 너무 리얼하네. 이럴 때는 그렇죠. 그게 이제 체열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홍조가 그렇습니다. 홍조 환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그러니까 위로만 열이 뜨고 이게 열 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불을 떼면 불이 올라가지 불이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물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조절 안 돼가지고 위로만 확 열이 뜨면서 아래쪽은 차고맹해지고 근데 열은 많다 보니까 깝깝해서 다니고 이렇게. 근데 추워요 또 벗으면. 그렇죠. 그래서 얼굴로만 열이 계속 이제 올라온다. 그렇죠. 치료를 해야죠. 그럼 같이 이제 약 먹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죠. 예. 그게 치료가 안 되면 홍조가 치료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어릴 때부터 좀 얼굴이 좀 붉긴 하셨어요. 근데 내원하기 한 1년 전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요렇게 볼 쪽으로 뾰루지가 이게 약간 피부염이죠. 지성피부다 보니까 피부염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오신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족냉증이 있었고 생리통이 있었고 소화 문제 있었고 눈이 이분은 열 때문에 눈이 빠지듯이 아프다고 하셨었거든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쓰다가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끊고 나서 초반에 조금 심해졌어요. 리바운딩 때문에. 그러다가 나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2주 뒤의 얼굴이에요. 보통 이제 리바운딩 현상이 길면 한 달 이상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짧게 가면 2, 3주 정도 가기도 하고 이번 한 2주 정도 지난 사진이고 요게 이제 치료하고 나서 석 달째 마무리 끝날 때 사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달 있다가 이제 이분은 그냥 한번 와서 오셨던 거거든요. 치료는 여기서 마무리 되셨었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신 분이에요. 치료 마무리 됐을 때는 염증들은 거의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2주 뒤 그 다음에 치료 마무리하고 나서 이건 이 2달 뒤 요렇게 뼈가 약을 쓰다가 끊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는 건가요? 그쵸. 먹는 약도 그렇고 연고도 그렇고 그게 이제 나중에 리바운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더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스테로이드 이제 부작용으로 오셨던 분인데 처음에 내원하기 한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마 크게 당하셨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입원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약이나 주사를 많이 맞으셨겠죠. 근데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 자꾸 얼굴이 달아오르고 빨개지고를 하셨대요. 거의 퇴원할 때쯤 돼서는. 근데 그게 안 가라앉고 계속 이제 지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도 이제 20대 분이다 보니까 조금 피부가 약간 지성이다 보니 열이 오르고 막 하면서 염증까지 같이 이게 약간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염증 같은 것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염증도 거의 많이 가라앉았고 붉은기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아진 케이스고요. 그 다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자기가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하진 않으셨는데 수술한 뒤에 그렇다. 아니면 병원 입원하고 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분 말고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30대 직장인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얼굴이 좀 붉으셨대요. 그런데 특별하게 신경은 안 썼는데 이제 내원하기 1년 전쯤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고 병원 약을 2주 정도 먹고 났는데 갑자기 그 뒤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걸 본인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계속 안 없어지고 피부가 좀 지성 피부시다 보니까 지루성 피부로 계속 발전을 해서 조금 이제 심하게 염증이 좀 올라오셨던 경우였거든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분도 이제 치료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 내원하셨을 때고 이게 6일 뒤에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표피 치료만 했는데도 일단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표피만 정상을 만들어주고 나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 붉은기는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시작하고 나서 열흘 뒤에 사진. 그리고 중간에 약간 리바운딩이 좀 나타나요. 이 약을 조금 이전에 좀 썼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요 뒤에 또 열흘 뒤에 사진. 그리고 이제 요 사진 이제 거의 마무리 끝났을 때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약간 멍자국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혈관 수축하는 치료 한번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염증이 이마까지 염증이 좀 많이 심했었었죠. 그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6일 뒤에 사진이었고
그러고 이제 차츰차츰 나아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오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얘기하다 보면 아 그랬는갑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뚜렷하게 자기가 이제 어떤 뭐 이후로 내가 그런 것 같다 라고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부에 염증이 동반돼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